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미국 투자 대가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명언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썰물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발가벗었다는 거는 뭐냐면 실속 없는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들은 이 썰물이 빠지고 나면은 수익률이 다 박살나고 쓸려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환호받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맞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과거에 워렌 버핏도 포스코에 한번 투자를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2006년도 때쯤에 한 20만 원쯤에 매수를 해서 7년 정도 보유를 하고 2014년도 때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대략 한 100%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워렌 버핏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하락 구간을 다 몸으로 버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뭐 크게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조금 단기간으로 좀 하락을 많이 받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워렌 버핏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말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급, 포스코홀딩스의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다루고 있는 리튬과 철강 제품에 대한 시황 부분들,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스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까지 요 총 세 개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다루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영상을 정독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투자하는데 투자 판단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앞서서 좋아요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때 구독을 눌러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관계에서 지금 주도를 하는 수급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이거는 누적 순매수예요. 어느 기간 동안의 누적 순매수냐? 지금 2023년도 12월 18일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부터 지금 겨울까지 딱 1년 동안의 수급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순매수는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기관계에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순매도는 외국인이 많이 했고 개인은 적당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수급은 기관 주도 수급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금융투자랑 연기금 기타 법인 쪽인데 기관이 이렇게 1년 내내 매수를 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가격대가 싸다는 거죠. 근데 싸도 너무 싸다는 거죠. 메이저, 특히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투자들이 단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은. 얘네들은 그 사무실에서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다 해요. 지금 이러한 주식이 밸류가 어떻고 지금 가격이 어때서 이 가격에 매수를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다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타가 아닌 밸류에이션 후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1년 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으면 언제부터 했냐면 정확히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만 원을 이탈하고 난 뒤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45만 원 밑에서 기관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적정 밸류에이션 가격이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40만 원 아래로 뚫어버리니까 이때는 너무 싸니까 또 적극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랑 항상 반대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외국인이나 기관계 수급만 따라가더라도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은 적당히 잘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좀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포스코는 지금 개인이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철강 부분을 먼저 보고 리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철강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내수가 살아야 철강이 삽니다.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뭐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뭐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전체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철강의 대표적인 그 수요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자, 근데 내년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맞추기 위해서 중국은 재정 적자까지 상향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채권 발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금 수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포스코도 좀 어깨를 좀 필 텐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자금 수요를 해 주려고 해도 11월 중국 소비 또한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뭐예요? 미분양 부동산 재고가 털려 나가는 시점이 우리 포스코 철강 부분의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지금 중국의 미분양 부동산 재고가 아직까지 많이 빠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강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인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리튬 부분에서는 자, 전기차 수요의 반등이 좀 세게 와야 리튬 가격도 좀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리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리튬 가격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탄산 리튬 표인데, 그 탄산 리튬 시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서 좀 시세를 잡아간다고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리오틴토라는 철강 회사에서 그저 뭐야, 아카디움이라는 리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에 또 추가적인 3.6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리튬 정제 공장을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 2024년은 지나갔고 25년을 넘어서 26, 7, 8년도 이렇게 갈수록 리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회사에서도 리튬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지금 생산을 해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거는 그 회사들은 이미 알고 있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은 지금 싸게 투자해 둔 게 나중에는 좀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리튬 가격이 쌀 때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막 가격이 내려가고 뭐 어디에 테슬라가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공급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공급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리튬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리튬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리튬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거, 전기차 수요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수급과 시황.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었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철강은 약간 부진하다.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주고 있고, 글로벌 회사 쪽에서도 리튬 뭐 광산 인수나 아니면 자체 생산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치주 성격을 띠고 있죠. 자, 포스코 철강 사업 부분만 보면 이미 가치의 성격으로 바뀐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의 가격과 철강제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나마 성장을 이루었었던 리튬 사업, 리튬이 전기차가 한창 컸을 때는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의 느낌은 있었어요. 성장주의 느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가치의 성격을 가져버리게 되면서 리튬의 가격과 주가가 연동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산화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 추이가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과 리튬 요 둘 다 지금 가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확실한 가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이 어때요? 지금 26만 5천 원, 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차전지 밸류를 모두 삭제시킨 수준이에요. 더 이상의 지금 하락은 언더슈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5만 원 요 밑에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포스코홀딩스 싸다,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렵다, 가끔 뭐 투자의 비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조정장이 왔을 때, 지금 시장 지수를 보시면 지금 같은 좀 빡센 조정장이 왔을 때 다음 주도주, 다음 시장 지수가 상승했을 때
주도주는 어떤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 지금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본다면 지금 좋은 주식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하락장 때는. 조정장일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정장일 때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조정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나 분할 매도가 돼 있으면 이 현금 비중으로 다음 상승장 때는 무엇을 노려볼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락장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상승장이라고 또 욕심을 내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게 있고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하루 이틀만 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주식 투자를 오래오래 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돈 쓸 생각만 하고 돈 잃었다고 막 스트레스만 받아 하고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 또 물타기 들어가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해가지고 다시는 주식시장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주식 해봐서 아는데 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봐서 아는데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절망하지 말고 더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해가 넘어가는데 2025년에도 지금과 같은 약간의 이런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이때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25년도에는 1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락장의 공포만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나중에 지수 반등하고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때는 제발 탐욕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포스코는 지금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은 주식답게 해야 됩니다. 포스코의 단기 실적은 꺾인다고 시장에서 평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지금 전 세계에서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업의 문제지 우리 투자자의 문제는 아님을 우리는 좀 직시를 해야 되고요. 투자자는 투자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쉬웠다면 잠깐 다른 기업에 재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당장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양 들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은 기업 오너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업 한 종목에 사랑을 빠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락장 그리고 나중에 반등장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애매한 타이밍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물타기는 단기간으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자리일 뿐더러,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출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한 4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이렇게 낮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해봤자 약간 깨작깨작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1선조차 넘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포스코홀딩스가 최소한의 21선이라도 뚫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물타기를 하던가,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포스코홀딩스 손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추가 매수할 자금을 다른 데서 수익을 보고 나중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진짜 지금부터 아낌없이 퍼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채널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해주셨던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아낌없이 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퍼드릴 거냐? 자,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네이버 폼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요런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뭐 문자나 메신저든 그런 것들로 알림을 드리는 서비스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포스코홀딩스를 공부해왔었던 모든 저의 지식을 담은 투자 전략서, 뭐 그리고 향후 모멘텀 같은 것들, 요거는 제가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완성된 대로 보내드릴 거고, 요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리고 2025년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2025년도 때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애들을 잘 잡아서 상승장 때 다시 수익을 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요런 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 요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형 투자자를 위해서 2025년도 당장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급등주 노리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제가 써놨듯이 급등주다 보니까 단기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만 딱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 먹고 나오는 약간 요런 전략을 취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일정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100% 무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금전적인 걸 받는 것보다 구독을 받아서 채널 성장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유의미해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채널 성장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10만 명을 찍어서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땡겨서 받는 것보다는 구독을 받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던 만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퍼다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주가 상승이 막 그렇게 시원찮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20일 이동 평균선조차 지금 저항을 맞아서 뚫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20일 이평선이 다시 뚫어주는 상태에서 어떤 이슈를 들고 뚫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